문정권이 부정선거 덮고 반기 드는 기독교 잡으려고 코로나 이용해 먹고 있어요. 감기도 이 정도는 합니다. 이것들이 코로나 단단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속지 맙시다. 그런데 이분의 아이디가 진리와 자유라는 거. 식당 가서 미리 돈 내놨으니까 밥 먹어라 삼계탕 식당에서 그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이런 단체 문자를 뿌린다는 거는 교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죠. 그렇죠. 소망교회가 그랬으면 제가 이제 소망교회밖에 저는 뭐 확인을 못했으나 다른 많은 대형 교회가 그랬겠죠. 돈을 쓴 거네요, 교회가. 그리고 이게 후임 물망에 오르는 포스트 아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표로도 정리돼서 막 돌고 그러더라고요. 펑풀 색전 안 해? 펑풀 색.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집콕 캠페인 대딛기와 함께합시다. 집에서 적적할 여러분을 위한 대딛기 방송이 오늘도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딛기 알람을 가장 먼저 받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제가 보면은 옛날 우리 대딛기 방송도 다 하나 재밌어 보면. 그래요? 네. 나만 그렇게 생각해? 자기 애가 워낙 자기 애가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애정과 자신감이 옛날 것도 보면 또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집에 계시는 동안 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자동 재생해놓고 그냥 플레이 해두시면은 옛날 것도 보면 또 옛날 거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또 우리가 또 더 젊어요? 근데 진짜 많이 변했더라. 2년 사이 어두워지고 흑화됐어. 점점 흑화되고 있어. 저는 지금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제일 전성기예요? 네. 네. 어떤 댓글에 김기화 기자가 이제 슬슬 외모에 신경을 안 쓰기 시작했다 이런 댓글을 제가 봤어요. 옛날엔 머리에 힘도 주고 애가 배도 안 나오고 하더니 애가 이제 배도 나오고 그리고 뭐 머리도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더 돈 많이 들어간 머리입니다. 더 신경 썼어. 빠마도 하고 엄청 힘준 머리. 네, 여러분 힘 중에 돈 준 머리. 아무튼 여러분 그거 오해니까요.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 다이나믹 코리아. 아니 근데 KBS 이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마 와장창 일부에서 했지만 코로나 와장창 태풍 와장창 뭐 뉴스가 없어요. 뉴스가 없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런데다가 지금 뭐 코로나를 몸소 또 열심히 옮겨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그 정도면 범죄 집단 수준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네. 너무 조직적으로 너무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많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이나믹한 코리아에서 이 주목받지 못한 뉴스 또 정리되지 않는 뉴스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립니다. 묻힌 뉴스 브리핑 빠밤. 네. 뭐 우리가 원래는 제일 적었던 달이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확진자가 6명인 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8명인가 뭐 한 자릿대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또 200명대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일엔 397명, 막 400명 거의 뭐 가까이 되는데 사랑제일교회와 이 8.15 집회와 물론 뭐 다른 곳에서 방역 구멍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또 가장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 관련 뉴스가 KBS에서 꽤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정리를 좀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뭐 중구난방이고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8.15 집회, 8월 15일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있잖아요. 그 왜 모였는지, 왜 집회했는지 모르는 분이 왜 많아요. 광복절에 이 집회를 했는지를 모르겠어. 쉬는 날이니까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요? 자, 여기 댓글 우리 인스티지 댓글 강병수 기자 읽어주시죠. 인스티지에 익명으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근데 나 잘 몰라서 그런데 광화문 집회 왜 한 거임? 이 사람들 뭘 위해서 모인겨? 여기는 익명으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라고 모였겠지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날 뭐 발언하신 분이 워낙 많은데 가장 유명한 분이 지금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잖아요. 목사가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목사 아니라 이런 분도 계신데 뭐 전광훈 목사라고 그냥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목사님이 이제 뭐 연설을 했어요. 거기서 연단에서 연설했으니까 그 집회의 성격을 제일 잘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죠. 연설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이 나쁜 놈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1948년 8월 15일을 저주한 놈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온 국민이 다 인정하는데 문재인이 나쁜 놈만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1년 동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의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문재인 이놈이 저를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사기극인 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지나간 4월 15일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면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왜 계속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 문재인이가 대통령 연설할 때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결국은 일국가 이체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산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나갔다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빠밤. 자, 그래서 여기 뭐 보면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우리 작가님이 이 댓글 좀 읽으십시오. 유튜브에 문재신님께서요.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 목사는 도대체 왜 정치를 하고 있나? 막말도 부족해 이웃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지 절대 이해가 안 간다. 예수님의 덕목이 사랑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참으로 교인인 게 부끄럽고 안타깝다. 라고 하셨어요. 주변에 요즘에 개신교인 분들이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아, 정말 나도 개신교인데 내가 좀 부끄럽고 내가 참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뭐 당당하게 말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당당하시다는 분도 당연히 계십니다. 당연히 계신데 아무튼 굉장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나 정치적인 발언을 막 하고 계시니까 황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정연욱 기자가 워낙 이제 일상적으로 취재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 삶 자체가 기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늘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조롱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정확하죠. 아무튼 그런데 최근에 이 광화문 집회에 앞서서 지금 뭐 기사에 쓰진 않았지만은 이 특급 제보를 하나 받았다고 해서 대리께서 단독 아 진짜요? 밝혀야겠다고 합니다. 단독. 네, 어떤 내용인가요? 아니 뭐 단독이야. 근데 사실은 정연욱 기자가 1부에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아, 이 2부 아니에요? 이게 2부예요. 아, 2부예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정연욱입니다. 자, 정연욱 기자 지난주에 안 나왔죠? 싫어했어. 맞나요? 뭐? 방송으로 보시죠. 뭐 욕했어? 아니요. 정연욱 기자 지난주에 안 나왔죠? 지난주 휴가였어. 오. 오징어회 소주 드셔가지고. 혼자 먹은 게 맞냐 이런 질문 많았어요. 혼자 먹은 사진 보냈잖아요. 아니 사진이 얼마인지 뭐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뭐 숨길 이유가 없죠. 혼자 먹었는데 되게 후회했어요. 왜요? 아 그냥 너무 외롭고 심심하고. 혼자 술을 먹으면 좀 재미없잖아. 난 혼자 술 먹어 태어나서 혼자 술 이렇게 소주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위스키는 혼자 마시잖아요. 위스키는 그 하우스 오브 카드 볼 때는 약간 그 느낌이 좀 하우스 오브 카드는 약간 위스키 느낌이잖아. 아닌가? 맥주 느낌 아닌가? 맥주는 무한도전 모르. 예전에는 무한도전을 일주일에 한 번 봤지만 요즘엔 무한도전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때문에. 그렇죠. 매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봐요 예전보다 무한도전을. 아무튼 그렇고 이제 맥도날드 배달 같은 경우에는 골목식당 보면서 늘 먹고 있습니다. 늘 만난 음식이 있어요. 어쩌라고. 아무튼 그런데 이번 휴가 때 뭐 했나요? 정연욱 기자. 휴가가 월요일 원래 쉬는 날이었잖아요. 지난주에. 화수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냥 혼자 술 마셨어요. 계속. 심심했어요. 심심한 휴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연욱 기자가 근데 그 쉬는 틈에도 이렇게 취재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시죠. 이날 집회가 뭐 정강훈 목사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정강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파만파라는 보수단체가 집회 신청을 해서 금지 명령을 받았다가 법원이 금지 명령을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화했죠. 그래서 100명을 신고했어요. 100명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또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란 단체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선거란 건당조! 건당조! 민경욱 전 정말 사라지지 않는 우리 민경욱 선배. 그렇죠. 민경욱 선배가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이 4.15 부정선거로 획책되고 실행됐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논쟁을 하다 보면 우리들의 논리를 가로막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부정선거를 하느냐?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번 부정선거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였다. 선거 전날 9,200억 원, 거의 1조 원입니다. 여러분, 1조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알지 못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00만 원 쓰고 내일 100만 원 쓰고 내일 모레 100만 원 쓰고 일주일 내내 100만 원 쓰고 1년 내내 100만 원 쓰면 몇 년을 쓰면 1조 원인지 아십니까? 무려 2780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100만 원을 써도 지금까지 못 쓰는 돈이 1조 원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쓴 금권 선거였습니다. 그 금권 선거 말고 우리가 바로 IT 강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이번에 최첨단 이 디지털 범죄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수개표를 했는데 무슨 부정이 있었다고 그래? 이번 선거에서 수개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있었던 것은 형식적인 수검표였을 뿐입니다. 수검표가 있었을 뿐이고 수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하다가 그 얘기가 툭 튀어나오면 어이 여보게, 이번에 무슨 수개표가 있었다고 그러나 100장짜리 후 넘기는 수검표가 있었겠지. 그걸로는 부정선거를 잡지 못한다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고 단체들이 이제 허가를 받고서 거기서 연 집회에 이제 교회 목사들도 많이 참여를 한 거죠. 네. 근데 뭐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광화문이 거의 꽉 찼잖아요. 네. 꽤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이제 지금 2주가 지났는데 계속 그 인원이 어떻게 거기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뭐 오늘 국토부 장관이 뭐 전세버스 200대가 넘는 투입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돈이 들어가는 그 과정들이니까 그렇죠. 누가 이거를 기획을 하고 조직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전세버스 누가 예약하고 돈은 누가 내고 돈은 어떻게? 이게 전세버스가 한 대 빌리는데 뭐 저 싸게는 60에서 비싸게 100만 원까지 드는데 이제 그 사전 예약을 하려면 10%에서 20% 정도 선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입금. 200대가 넘으면 그것도 억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소망교회 취재할 때 이렇게 친했던 뭐 몇몇 분들이 그냥 별건 아니고 이렇게 단톡방에 올라온 것들을 보여줬는데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제 장로님이 보내신 건데 소망교회에서 이 신도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일단 애국 집회, 대규모 애국 집회에 꼭 나오시고 무너져가는 국가 현실에 직면한 우리 아픈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자리에 꼭 참석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오면은 그 어디 식당 가서 미리 돈 내놨으니까 밥 먹어라 삼계탕 식당에서 그런 가겠다 문자예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소망교회 교인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는 교회에서 이건 뭐 교회라는 게 교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이게 뭐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가 나서고 이러지 않아도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집행기관이거든요. 장로들은. 그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이런 단체 문자를 뿌린다는 거는 교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죠. 그렇죠. 소망교회가 그랬으면 제가 이제 소망교회밖에 저는 뭐 확인을 못했으나 다른 많은 대형교회가 그랬겠죠. 돈을 쓴 거네요. 교회가. JTBC에도 최근에 보도가 됐지만 맞아요. 대형교회들이 조직적으로 교인들을 동원해서 광화문에 다 같이 왔죠. 그런 정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대형 교회가 그런데 왜 돈을 쓰지? 그런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씨가 막 뭐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 집회 때문에 정광훈 사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교단에서는 뭐 정광훈을 2단으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제명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명했죠. 아니 했는데도. 1조 한 거잖아. 1조뿐이 아니고 가서 적극적으로 같이 부대 꼈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와서 꼬리 자르면 이건 그런다고 모르나?
근데 왜 교회는 왜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종교가 없기 때문에 신앙심도 당연히 없는데 신앙심 없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역사심 나라가 무너지고 잘 이게 전 연결 자체가 일단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실까 싶기도 하고 이게 집회를 나가는 게 종교적으로 맞다는 건데 하나님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사실은 이게. 그 이승만이랑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기독교 신자였고 그 이렇게 회의하는데 보면은 기도 같은 것도 이제 상당히 그렇죠.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 그래서 그 이승만에 대한 어떤 숭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기독교인과 보수 진영 이렇게 좀 연결고리가 닿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아니 들어요.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인물이 한경직 목사라고 이제 일제 시대 우리 이제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라면 신사참배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야스쿠니? 아니 그 당시가 일제 시대고 총독부에서 그 어떤 허가의 조건으로 신사참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뭐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한다 이런 뜻이었겠죠. 근데 그게 종교가 얼마나 우습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신사참배를 한다? 신사가 어떤 곳인데? 그 전범들 모신. 그렇죠. 거기 그러면 그 예배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개신교의 뿌리예요. 지금 우리가 뭐 저는 이제 교회도 안 다니지만 취재하다 알게 되는데 뭐 예장 통합, 예장 합동 뭐 그런 교단 구분이 있잖아요. 그 처음에는 이 한경직 목사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반대 뭐 이렇게 전. 그 뿌리부터 뭔가 권력과 결탁하고 보수적이고 굉장히 그 권력에 약하고 굴종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물론 당연히 모든 교인들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쵸. 모든 교회가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목사님이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정윤석 기자는 또 이런 말을 하면서 또 기자로서는 또 현지 교회들 자성의 목소리 이것도 훈훈한 리포트 있는 교회들을 또 칭찬해줘 이런 리포트를 또 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바로 있는데 뒷페이지 있는 거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사랑제일교회 분들이 자꾸 모이시는데 최근에 저 KBS 뉴스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말 죽음으로 교회를 지키자 이런 멘트까지 했다는 겁니다. 우리 KBS 홈페이지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십시오. KBS 뉴스 홈페이지에 HSR 땡땡땡땡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욕심인데 이들은 껍데기에 욕심이 있구나. 본인 신앙은 다 밥 말아먹고 껍데기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제 그 상제교회 분들이 그 상제교회가 계속 이제 시위를 하고 이게 막 전면에 나서는 이유가 성북구 장이동 재개발을 알박기 때문에 아니냐. 이게 원래 거기가 이제 재개발되는데 토지 보상금으로 이제 뭐 20몇 억을 준다고 했는데 무슨 20몇 억이냐 500억을 내놔라. 뭐 이런 흐름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킹리적 하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뭐 뻔하죠. 지금 교인들이 막 불침번수고 지켰잖아요. 지금은 뭐 좀 흩어졌지만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막 이러더라고요. 초반에 그 오죽하면 주변에 상인들이 건물에 사랑제일교회 교인 못 들어오게 했겠어요. 그 지금 오늘 기준으로 좀 늘었겠는데 어제가 한 20%도 안 됐거든요. 그 사랑제일교회 교인 중에 검사 대상자 중에 실제 검사를 받은 사람. 그 진짜 그 얼마나 이 공동체한테 해가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거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재개발 지역은 이제 여기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명도 집행. 네, 명도 집행. 주변 분들은 다 오케이 우리 집 철거 다 오케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가 하나 딱 알박기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돈 뭐 20억 준다고 하니까 우리 500억을 줘야 나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500억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이걸 명도 집행을 철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종교 탄압이다. 진짜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자, 근데 하나님을 난 뭐 모르지만 계속 모르는데 모르는 입장에서도 뭐 아는 분 계시면 또 설명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오케이 할까? 내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이거 오케이 해주실 것 같은데. 교회의 그 명패 유명한 게 지치고 힘든 자들아 내게와 시게 하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교회 가면 많이 달려 있는 거. 소환교회 붙어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어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 아니 돈을 더 달라는 거 이건 욕심이죠 욕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잠깐 빼먹었는데요. 그 혹시 오 기자 그 아직도 단톡방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 그 얘기 없어요? 그 광화문 집회 그 광복절에 그 차 뭐 버스로 돌진해서 사망자 있어요. 나오고 네, 뭐 있었어요. 네. 우리도 제보가 들어왔어 그날. 무슨 제보가? 이제 그날 저는 이제 뉴스 해야 되니까 계속 앵커 보고 있었는데 아침에 우리 사회부의 제보가 그 우리 집회 때 이렇게 경찰 버스 이렇게 붙여놓잖아.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사람이 끼어 죽었대. 그런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격앙된 제보. 그러니까 그 8.15 집회 때. 네. 8.15 집회에 참석한 분이. 참석한 분으로 추정되죠. 뭐 그렇죠? 제보자니까. 네. 뭐 버스에 사람이 뛰어가서 죽었다는 말도 하고 뭐 끼어서 죽었다는 말도 하고 하여튼. 그럼 당연히 이건 큰일이잖아요. 큰일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취재 기자들이 열심히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죠. 뭐 시경에서도 그런 일 없다 그러고 소방서에서도 그 경상 신고 말고는 없다 그러고 뭐 관할 종로 소방서도 뭐 접수된 거 없다 그러고 결국 없는 일로 확인이 안 됐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기사 한 줄도 안 나왔겠어요. 나겠죠. 근데 뭐 버스가 돌진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경찰차가 후진해서 뭐 굉장히 1명 사망. 네. 그러면서 막 그 원래 차벽 같은 거 이렇게 세워 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찍은 거 같아요. 섭외하지 마. 걱정될 수 있잖아. 근데 거기 사람이 껴서 죽으려면 거기 사람이 있는 상태로 버스가 후진을 그쵸.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영상이 있어? 여기 있어. 버스가 후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차돼 있는 버스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럼 그냥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렇게 길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근거가 되는 영상이야? 네. 그러니까 옛날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너무 뭐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 보면 왜 이런 건 취재 안 하냐? 언론하고 정부가 결탁해서 숨기는 진실. 숨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도 안 한 거예요. 그래도 니네가 몰라서 그런 거다. 아니면 니네가 알고도 좀 숨기는 거다. 정말 아니 근데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취재를 했어요. 보니까 경찰하고 소방에 물어봤어. 뭐 숨긴다면 거기서 숨겼겠지. 하여튼 거기서 경찰과 소방이 숨겨. 그렇습니다. 지령을 받고 그랬을 수가 없겠죠. 양보 못 하겠네 이거는. 이건 100% 이보드 양보 못 하겠네 이건.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고요. 이보드 양보. 네, 이거 양보 못 하겠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제 한 집회 이런 게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이 교회만 너무 일부를 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너무 많이 대표를 욕먹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자 근데 이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 한교련인가요? 한교연 네. 한교연에서 19일에 회원들에게 이제 왜냐면 이때 20일인가 23일인가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이게 또 기도하는 그런 큰 대규모 집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9일에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요게 또 논란이 됐어요. 여기 내용을 우리 뉴스 홈페이지 댓글 우리 박유진 작가 읽어주십시오. KBS 뉴스 홈페이지에 노아님이요. 여러분 지금 전국 교회에 공고문 떨어진 거 아십니까? 여기서 지켜야 할 목록이 5개 조항인데 그중 4번째 사항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즉 집회를 완전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발송된 게 사실인가요? 예. 문자가 19일에 이거는 이제 정부가 그 당시에 수도권 교회는 대면 예배를 못 하게 했거든요. 거기에 그 조치가 나온 직후에
이제 한국교회연합이라는 단체는 뭐 한 그때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그렇게 뭐 큰 단체는 아니에요. 뭐 한 30개 정도 교회가 소속된 곳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문자 메시지 내용이 예배는 절대 멈출 수 없다. 정부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이지 말자. 만약에 뭐 벌금 같은 게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런 문자였는데 이제 그게 당시에 연합뉴스의 보도가 누군가 제보를 했겠죠. 그래서 보도가 돼서 막 논란이 되고 뭐 다른 뉴스에도 나오니까 이제 한교연에서 다시 문자를 발송했어요. 앞에 그건 아니고 이제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 비대면 예배로 하자는 뜻이었다. 뭐 우리는 정부 방역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보냈는데 이제 계속 얘기해? 네. 그래서 이제 꼭 우리 21일에 이제 보도를 하려고 그 한교연 관계자와 얘기를 해보니 그 초반에는 분명히 그 소속 교회와 목사 사이에서 그런 아주 격렬한 반발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반발? 이 대면 예배를 왜 정부가 못하게 하냐? 우리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분이 그거를 이제 그런 여론들을 그 한교연이라는 단체에 총무를 하시는 분이 그냥 여과 없이 그 집행부의 그 합의를 거치지 않고 그런 문자를 발송했다가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발송한 건 맞고 이렇게까지 파장이 일 줄 몰라서 이제 나중에 뭐 황급히 수습을 했는데 하여튼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정서는 이거 굉장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는 예배를 정부가 간섭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그때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무리는 됐죠. 우리가 협조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 근데 들어보니 우리의 생각이 맞더라라는 게 맞더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문자를 발송하니까 막 시끄러워지잖아요. 한교연이 작은 단체인데 사실 그렇게 화제가 될 만한 규모의 단체는 아니에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갑자기 놀라. 근데. 저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훨씬 더 파장이 커지니까 본인들이 덮은 거지.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요. 본인들이 덮은 거지. 실제로는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더라. 그런 말씀. 이게 뭐 우리가 평소인데 뭐 예배를 뭐 대면 예배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건 종교의 자유의 침해겠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비상시국이잖아요. 비상시국. 근데 그분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대형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할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화상으로 뭐 중계를 하더라도 스태프들은 나오잖아. 근데 조그만 교회는 다 나와봤자 그 스태프들 인력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왜 굳이 막냐? 어차피 인원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거리 두고 조심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다 예외를 어떻게 그렇게 다 일일이 정책을 세우겠어요? 근데 저는 그 아까 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1년의 사태를 보면서 약간 좀 혼란스러웠던 게 여기 광화문에 당일날 모였던 거를 보면은 아까 뭐 일파만파나 보수 단체들도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고 서로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그 목사가 이제 바로 직후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나는 우리 교인들 절대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나만 대표로 갔다. 그리고 보수 단체에서는 또 그건 사랑제일교회에서 모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정광훈 목사 연설을 보다 보면 또 되게 정치적인 얘기들밖에 없잖아요. 뭐 근데 이거를 대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대체 왜 모였으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결국엔 약간 교회 예배로만 그거 되면서 교인들 뭐 개신교 막 이렇게 욕하는 식으로 또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봐야 되는가? 언론은 계속 교회 얘기만 하고 그래서 좀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약간 그냥 일반인 시각에서 봤을 때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이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일로 사실 다른 곳에서 모일 거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랑교회가 되고 워낙 하는 이제 그 방역의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이유라고 되는 것도 너무 일반인들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더 약간 사람들의 분노를 좀 필요 이상으로 자아내는 포인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역이 비협조 정도가 아니라 방역을 적대시하잖아요. 네, 방역 적대시하고 진짜. 아까 얘기한 그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그 방호복 입은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그러니까 막 마스크 벗기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이건 뭘로 다스려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특수 폭행도 아니고 이거는 뭐 거의 살인미수로 봐야 되나 뭘로 봐야 되나 이건 진짜 방역법은 당연히 위반이고 그냥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들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3월에 신천지 얘기 많이 했잖아. 신천지가 양반이었어. 그러니까 참 신천지는 숨기만 했지 막 폭력적으로 나오고 이러지 않았는데. 더 섬뜩한 거는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그 동선이 공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서울의 노원구의 뭐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확진됐는데 사랑제일교회를 가셨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그 신자들이 이상한 그 사이비 집단이 아니라 곳곳에 우리 같이 만나는 이웃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버스 타고 올라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분. 사랑제일교회 그 신자들 주소가 전국에 다 퍼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생활인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만드는 또 전광훈 목사가 직접 만드는 이게 제일 문제죠. 또 관련된 분들이 계속 만드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데 이거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듣기만 해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강병수 기자가 몇 개 정리를 해왔어요. 자, 강병수 기자 어떤 가짜 뉴스가 돌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더운데 하루 종일 취재하다 왔는데 이거를 팩트 체크해야 하는 저의 어떤 정신적인 고충과 이거 진짜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려움. 진짜 내가 필요한 취재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그런 취재를 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닌 걸 확인을 좀 해줘야 되고 그렇다는 것 자체가 기자나 언론사에서 엄청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예요 진짜. 그쵸. 이런 게 없어져야 돼. 이거 진짜 이런 게 계속 있으니까 양지대 기사가 못 나오는데 일조한다니까 이런 게. 전광훈 목사가 그 확진 후에 긴급 전화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상 지금 가장 많이 돌고 있는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힘들어도 잠깐 읽어드릴게요. 전광훈 목사의 말입니다. 나는 지금도 양성이란 게 안 믿겨져. 증상도 없고 나는 뭐 멀쩡한데. 그런데 웃기는 게 보건소에서 하면 또 양성이야. 또 저 상계동에 백병원 의지병원 가서 하면 또 음성으로 나와. 그러니까 음성으로 나오셨냐? 이렇게 물었더니 전광훈 목사가 다시 나는 양성 나왔는데 난 두 번째는 안 갔어. 차라리 여기 와서 좀 쉬는 게 낫겠다 해서 왔는데 우리 성도들의 엄청난 숫자가 보건소에서는 다 양성으로 뜨는데 가보면 다 음성으로 나오는 게 수십 명이야. 요약하면 결국 보건소에서는 양성으로 뜨는데 병원 가서 검사하면 다 음성이다. 보건소 못 믿겠다. 보건소가 거짓말 치고 있다. 여러 많이 들으셨겠지만 KBS에서도 이거 관련된 딱 이런 내용에 그러니까 이건 전광훈 목사가 한 얘기인데 말고 이제 성도가 한 음성을 또 우리 KBS에서 보도를 했는데 보건소인데요. 네. 근데 확실히 병원 가셔서 받으셨어요? 네. 선생님이 검사를 안 받으셨는데 받았다고 하시거나 자가격리를 설명드렸는데 다른 곳에 가시게 되면이 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역전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양성으로 나오는데요. 병원 가서 되니까 음성으로 떴어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음성으로 안 되고 보건소에서 이런 식으로 된 사람 국가에서 소송 들어가기로 했어요. 선생님, 전광훈 목사가 어떻게 됐든 선생님은 지금 검사 대상자신 거잖아요. 보건소를 못 믿겠다 이거죠. 보건소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보건소 못 믿으시는 거랑 그러니까 보건소도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요. 못 믿고 다 데서 받았으니까 왜 자꾸 전화해요. 보건소를 못 믿어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면서도 어느 병원인지는 끝까지 대답을 안 합니다. 일반 병원 어디요? 이거 말하지 말라고요. 자기는 못 믿겠으니까. 소송자는 상대방 소송 당한 사람들한테 그걸 밝혀야 돼요? 왜 말을 번복하세요? 보건소 온다고 했다가 병원으로 왜 가시냐고요. 보건소는 잘못 얘기하면 저 잡으러 온다고 협박하니까 무서우니까 간다 그러죠. 그거는 무섭고 양성인 건 안 무서우세요? 양성이면 뭐 어쩌라고요? 양성이면 선생님도 걸리는 거고 양성 걸려가지고 건강이 나빠가지고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지금 말이 통하지 않는 교인에게 양성 판정이 나오면 고발은 물론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선생님
양성 낮에 나오시면 선생님이 진짜 고발 대상이시고요. 병원에 나라에서 치료비 안 내주세요. 지금 나라가 다 치료비 지원해주면서 검사비도 무료로 해주는데 선생님이 양성이면 선생님들 다 구상권 청구할 거예요. 그럼 나 저기 그 검사를 안 하고 있으면 되겠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요. 양성인 것도 모르는 남한테 피해를 주시냐고요. 검사 안 하고 저 혼자 조용히 있겠다고 그러면. 막무가내로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과의 전화통화는 지난 17일 인천의 한 보건소에서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주장처럼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인터넷 등에 퍼지고 있는 유언비어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8월 19일 정말 충격적이어서 이제 뭐 저희 뉴스에서 다루고 뭐 다음날 뉴스공장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많이 들으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정가원 목사의 이런 주장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8월 18일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가면 다 양성으로 만든다. 병원에 가봤더니 음성으로 뜨더라. 그러니까 사실 진짜는 음성인데 보건소에서 만든다. 정부가 우리를 마치 뭐 병 걸린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양성으로 나오고 그럼 격리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댓글에 그런 것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보건소가 가면 안 된다. 무조건 자격리 시켜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니까. 그 모든 목적은 8.15 집회가 굉장히 그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나쁜 집회였다는 걸 그 정부가 뒷받침하려고 병을 막 주입한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매도하기 위해서 가둬놓고 정부가 바이러스 걸리지도 않은 사람을 그렇죠. 테러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거를 뭐 사실인지를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이 너무 아파. 이게 진짜 이런 얘기 듣거나 보거나 하고 있으면 진짜 자괴감 들어요. 기자로서 진짜 이런 거를 왜냐 이런 거는 체크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보건소에서 바이러스를 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 우리가? 격리시설에서 그거를 테러를 안 한다는 사실을 언론이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까? 이건 진짜 거의 반년 넘게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뿐만 아니라 함께 노력하고 있는 시민 모두 다 모욕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 거예요. 오기정 기자 여기 유튜브 댓글 읽으십시오. 유튜브에서 요즘은 님이요. 문로나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코로나 문로나 이용해서 중국처럼 종교 탄압 반대 시위자들 탄압하는 거 국제사회에 알려야 됩니다. 하트 따봉. 우리나라 개돼지가 키워내려면 외부에서 욕을 먹어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나마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최진리와 자윤님께서 문정권이 부정선거 덮고 반기 드는 기독교 잡으려고 코로나 이용해 먹고 있어요. 감기도 이 정도는 합니다. 이것들이 코로나 단단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속지 맙시다. 그런데 이분의 아이디가 진리와 자유라는 거. 아니 4.15 총선이 건당조 건당조 부정선거였다. 우리 민경욱 선배 계속 소환되시는 민경욱 선배가 주장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를 문재인 정부가 이걸 덮으려고 이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는 걸 자꾸 밝혀내려는 기독교를 잡기 위해 그러니까 한 문장이 틀린 게 너무 많았어. 어디부터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부정선거 기독교를 잡으려고 코로나를 이용을 하고 있다. 감기도 이 정도는 한다. 자 여기서 틀린 건 과연 몇 군데일까요? 감기도 이 정도로 합니다. 저는 이걸 문로나라고 표현을 되게 다 댓글에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처음 이 표현을 이런 걸 제가 들어가 볼 이유가 없으니까 처음 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게 되게 진짜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네이버에 이런 댓글도 있어요. 네이버 기사 페이지마다 가서 이 사람들을 계몽하려고 댓글을 다는데 잘 안 넘어오더라. 우리가 더 열심히 계몽시켜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 참 정보가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형 정신 차려. 혼미해진다. 멘탈 어떻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기 관련된 내용도 정광훈 목사가 이때 크리스천 투데이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말을 해요. 뭐 되게 사람이 적게 죽는다.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과장해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죽지 않게 의료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사망률을 낮춘 거지.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이거를 확장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약간 박은 작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댓글을 찾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빡치기 시작한 거지. 저는 이거 다 봤거든요. 영상도 다 봤는데 참. 아니 제가 그때 공유했잖아요. 민경욱은 이 근거로 치명률이 낮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치명률의 분모는 확진자잖아. 확진자 중에 사망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이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이 분모인 줄 아나 봐. 그러니까 이게 치명률이 낮다는 거는 검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그러니까 뭐라고? 음성인데 양성으로 판정을 해서 사망자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인데 이 사람들까지 다 양성으로 보건소에서 해버리니까 치명률이 낮다. 그렇지. 그러니까 분모. 와 이거 완전 역발상인데? 와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분모가 커진 거라는 거야. 그 마구잡이로 검사해갖고 음성인데 양성으로 다 포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망자와 대비해 보면 치명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뭐 말로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글로 정색을 하고 썼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자를 했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9시에 했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뭔가 좀 세상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건데 야 어떻게 하면 계속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초등학생도 알겠다. 진짜. 하여튼 이 최진리아 자유님의 한 문장에는 두 문장에 틀린 게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네, 지금 보시는 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 맞는 말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고 싶지 않지만 뭐 존중해야겠죠. 자 그런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 조정관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이런 루머가 있으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주 바쁘죠. 그렇죠. 진단검사는 대부분 민간의 의료기관에서 선별 진료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방역 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를 조작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지침에서 벗어난 범위의 대상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없으며 실제하는 감염 확산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해당 교회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또 일일이 또 다 이렇게 해명을 하셔야 되니까 바쁜데.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걸 왜 아니라고 하고 있는지 합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그만.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그냥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너무 이제 정부가 우리를 너무 양성 막 이런 사람을 많이 만들려고 한다. 우리 몰아붙이려고 한다. 이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뭘 할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백보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쳐. 그리고 본인들끼리 모이는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가 욕을 먹거나 뭐 면박을 듣거나 그럴 수 있죠. 그건 자기 자유죠. 근데 방역을 방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방역을 방해하고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늘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예요. 일단 전광훈 목사 본인이 자가격리해야 되는 시기에 집에만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방송에 출연했다는 KBS 보도가 있었어요. 네. 이거 어떤 문제입니까 이거? 이 전광훈 목사가 많이 힘들어요? 네? 지금 왜 하는지 솔직히 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하기 싫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랑제일교회 첫 확진자가 나왔던 게 이제 12일 이후인데 전 목사는 그 이후 자기가 15일 날 광복절 집회 나오기 전까지 자기는 이제 사택에서만 머물렀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13일 날 펜앤마이크 TV라고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보수 유튜브 중에서 제일 잘 나갔었던 그 한국경제 누구지? 정규재. 정규재 TV. 펜앤마이크. 네, 맞아요. 펜앤마이크. 네. 종로구에 있는 곳 있거든요. 그거 이제 녹화를 하는 곳이. 거기에 갔더니 이제 동선이 확인이 된 거예요. 정광훈 목사 집이 그 교회죠? 성북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진술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말을 한 거죠. 그렇죠. 완전 멀죠. 네, 우리가 이제 역학조사를 하고 동선을 기록하고 조사하는 이유는
혹시나 모를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자기가 갔는데도 나 안 갔다 아무데도 안 움직였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정광훈 목사가 거짓말한 거지. 그렇죠. 아니 왜 거짓말? 왜 아니 그 방송에 나온 방송 녹화본도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의 빡을 살짝 높이는 거는 물론 공무원분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건 압니다. 근데 이제 성북구청의 기자가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어쨌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성북구 쪽에 질의를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왜 파악을 잘 안 되고 있냐 이런 건 뭐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성북구 관계자분의 답이 죄송합니다. 이 관계자분의 답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 잘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억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한데 본인이 성의만 있으면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기자한테 말한 거 정리하자면 그냥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했으면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그분만 믿고 이제 추가 조사나 뭐 이런 거 더 하지 않았다. 굳이 거짓말 한 본인이 펜앤마이크 스튜디오에 가서 녹화한 걸 어떻게 기억을 못합니까? 누구부터 족쳐야 되는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네요. 아 진짜 이거 너무 막 어이없는 일의 연속이라서. 성북구청 공무원분 정말 실망입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또 강남 병원도 중간에 다녀왔을 거다라고 이제 맞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갔을지 얼마나 갔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근데 우리 정광훈 목사만 비협조인 게 아니라 우리 또 대표적인 우리 옥순 누님. 그쵸. 주옥순 누님. 엄마 부대. 엄마 부대 주옥순 씨 부대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분은 이제 확진,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확진이잖아요. 그쵸. 이분 확진돼가지고 지금 뭐 병원에서 유튜브 하고 계신데 역학조사를 거부. 네. 일단 전화를 하면 기본적으로 전화를 안 받는 신고부터 발휘하십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계속 다 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억울하다. 야, 뭐 이렇게 거부할 사람이면 뭐 내가 전화번호도 뭐 왜 알려주고 이렇게 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화번호 기자를 다 알아요. 진짜. 28번 전화를 했는데 이제 딱 2번만 전화를 받고 그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자세한 뭐 사항들을 물어보고 하면은 제대로 된 대답을 거의 안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서 가평군 관계자분께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 가평군이에요? 가평군. 가평군. 네, 가평 관계자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는 게 본인이 집 안에서만 있었다. 나 어디 안 돌아다녔다라고 한 날에 밖에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집 밖에서에 따른 어떤 동적 행선지 어디 가고 한 게 8시간 동안 기록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방송에 이제 처음에 집회 참가하고 자기 방송에서 나 집회 참여하고 나서 찜질방에서 잤다. 확진자가 된 상황이니까 찜질방에 갔으면 안 되는 난리 났죠. 상황이잖아요. 또 기사 엄청 나오고. 또 역학조사를 할 때는 나는 안 갔다라고 집에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바꾸고 이제 말이 혼나왔다. 그리고 휴대전화도 주지 않겠다. 나 GPS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다 거부를 하니까 이제 고발합니다. 이렇게 되신 거죠. 근데 이게 고발을 해도 이게 수사가 확진돼서 이거 수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조사받으러 뭐 경찰서 출전할 수도 없고. 그 신혜식 씨 보수 유튜브 하는 분? 신혜한수. 그 음압병상 가서 뭐 나 탕 줘라. 샐러드만 준다. 이런 거 없냐 막 그런 걸 방송을 하대. 맞아요. 이거 참 진짜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보수를 참칭하는 분들이 이래도 됩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공권력에 대한 거부감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왜냐면 예전에 이제 민주화 시대나 이게 막 전경이 막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국민적으로 많이 있는데 요즘엔 그러니까 오유에 좀 놀아본님이 요즘엔 진짜 공권력 마렵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우리 가족 목숨이 진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이거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게 물렁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벌금 내면 땡이잖아. 벌금 내면 땡이고 뭐 보건소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막 빈정거리고 말도 안 되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막 화내고 막 이러는 것들 보면은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진짜. 진짜 그러니까 와 강력한 공권력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인분들 또 사랑제일교회 교인분들 또 이런 분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꿀팁 공유하는 겁니다. 오기정 기자가 여기 트위터 댓글 읽으시죠. 트위터에 대한민국님이요. 휴대폰 위치를 이용해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찾아내고 강제로 검사를 받게 한다고 한다. 만약 보건소에서 그런 전화가 오면 보신각에 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하면 된단다. 그리고 프리버드님이 다음 집회 때는 전화기 전원 꺼두세요. 차라리 뭐 주옥순 TV나 이런 유명한 채널의 댓글에는 좀 많이 몰려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사람들이 바보들아 이렇게 믿지 마 이런 사람들이 몰려가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오히려 뭐 한 2만 3만 정도 구독자 되는 그런 보수 유튜버 조그마한 유튜버 거기서는 되게 견고하게 이런 게 진실인 것처럼 댓글로 이제 팁들이 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공유되는 게 진짜라고 아마 믿고 있지 않을까. 좀 답답했어요. 자성의 목소리 교회 취재할 때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목사를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 좀 기사를.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 특히 뭐 보수 언론하고 인터뷰한 원로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되게 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고 교회도 방향에 적극 협조해야 되고. 그러면 이분을 만나볼까? 근데 그분을 또 검색해보면 그분이 과거에 한 발언들이 가관이야. 그 동아일보와 인터뷰했던 모 목사님은 총선 앞두고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 뭐 이런 발언하시고. 사회주의? 또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네,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소에 교인들 그 교단에서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뭐 광화문의 집회에 모인 그런 분들이 양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뭐 갑자기 또 정광훈하고 자기는 다른 목사인 것처럼 손절. 뭐 갑자기 양심적인 뭐 우리는 뭐 방역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대다수 교회 목사님들 안 그런구나 오해하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는데 일부분이 이제 이렇게 쓰면 이만큼 일부분인 거죠. 아니었으면 좋겠어. 난 아니었으면 좋겠고 나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너무 슬프고 힘든데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을 나서서 이렇게 해주는 내부에 정말 자성의 목소리 정말 컸으면 더 크면 좋을 텐데 그리고 대다수의 이제 교인분들은 또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참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서 전체를 정말 매도를 하게 만드는지 매도가 되게 정말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거는 그 교단의 그 원로 목사들 있잖아요. 교단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 뭐 연대 성명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잖아. 이거는 우리가 이건 일부 교인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단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뭐 종교뿐이 아니라 참 우리 사회에 이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뭐 그런 얘기도 해요. 무슨 뭐 해운대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가는데 왜 그 사람들은 뭘 안 하고 집회 나온 사람들만 뭘 하냐. 뭐 사실 그런 걸로 논리를 많이 만드시는데 해운대 간부들은 뭐 자기 동선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지 않아요. 다 나오라고 하면은 나와서 검사 받고 자가격리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게 방역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애초에 모였던 의미 자체도 많이 퇴색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원래 집회란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을 탄핵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모였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모였는데 그게 방역 수칙을 이후에도 안 지키고 이렇게 엇나가니까 애초에 왜 모였는지도 사실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집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집회의 의미를 퇴색시킨 그런 꼴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10,000원 전철 한번 타봐라. 전철하고 버스를 운행시키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거는 넌센스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막 따닥따닥 붙어서 전철의 출근 시간대 사람만. 아니 그러면 대중교통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을 멈추어요? 경제를 그거는 스톱 시킬 수 없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될 건 좀 참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굳이 그렇게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돼?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배가 이제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종교가 없어서 그걸 좀 가벼이 여기는 걸 수도 있어요. 저라는 개인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의 상식으로는 좀 잠깐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걸 했어야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방역을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 유명한 최소한 성경 구절 중에 예수님이 네 이웃 중에 제일 못한 사람한테 한 게 바로 나한테 한 거라 그러잖아. 그리고 그런 말씀. 누가복음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네 이웃을 네처럼 사랑해라 이러잖아. 뭐야 대체 교회. 목사란 사람들은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죠. 그 정광훈 목사가 최근에 김용민 씨가 뭐 고소해서 법정에서 만나갖고 김용민 씨한테 위아래가 없다고. 그 김용민은 전도사고 난 목사인데 나 때는 그렇게 군기가 없지 않았다 이렇게 꾸짖었잖아.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광훈이 이상한 건 다 알아 사람들이. 근데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멀쩡한 교회 목사들이 사실은 멀쩡하지 않은 게 이번에 드러난 거야. 이거는 그 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게 억울하고 이거는 일부라고 얘기고 하고 싶으면 진짜 무슨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듯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잖아요. 기독교인이라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런 목소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막 찾아야 돼요. 그때 제가 그 19일에 올라온 글인데 이제 리포트를 21일에 했는데 동의하는 게 6,0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개신교 기독교 교인분들도 억울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도당하는 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전 사회적으로 좀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에 좀 함께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코로나 빨리 종식시키고 마음 편하게 예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저는 뭐 비종교인이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당이 올라가면 진짜 거리에 불 다 꺼지는 거예요, 진짜. 네. 자영업자분들 지금 생계가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더 힘들어지고 정말 지금 뭐 노래방이나 음식점이나 술집이나 지금 뭐 사람 상대하는 업종은 지금 다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3단계까지 가면 정말 우리 다 죽어. 다 큰일 나요, 진짜. 제발요.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참. 이거 안 보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그 보수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이상한 단톡방에 저희 프로그램 링크를 누가 뿌려줬으면 좋겠어. 유정아 네가 좀 뿌려. 근데 그냥 뿌리고 나와요. 강퇴당해. 반론하잖아. 자, 그러면 다음 뉴스는 우리 오구정 기자가 준비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음 뉴스는 일본 최장기 총리된 아베 또 병원행 국민 50% 사퇴해야. 네, 우리 아베 씨가 또 아베 씨가 국민들로부터 약간 이제 버림받는 분위기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자, 아베 씨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24일. 어제가? 24일이. 네. 24일이 특별한 날이었는데 24일로서 아베 총리가 최장기 집권을 기록한 날이죠. 그래서 2,200이 아니고 2,799일. 진짜 2,799일 연속 동안 총리직을 수행해서 총리. 역대 최장기 일본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아베쿤한테 영상 편지 하나 남겨주세요. 아베쿤이라니 나보다 나이 많아. 아베 씨. 말이죠. 근데 이게 24일이 이런 이제 연속 그 총리직 최장기 총리가 된 날이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날 병원을 또 갔어요. 최근에 아베 총리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잖아요.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병원을 찾았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병이 생겼고 이거는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실제로 아베 총리가 10대 때부터 궤양성 그 대장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2007년에도 처음 집권했다가 1년 만인가요? 이것 때문에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궤양성 대장염이 심해져서 혹시 암으로 번진 것은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이런 댓글이 있는 거죠. JS02땡땡땡님이 아베 어제 병원 갔다 왔던데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최장수 찍고 최장수 총리 찍고 한두 달 안에 내려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데 지금 뭐 건강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죠, 아베 씨에 대해서. 그렇죠. 아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황영택 선배가 쓴 기사에 보니까 이제 그 정계에
일본 정계에는 아베의 8말 9초설이 그 정설처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8말 9초 뭔데? 그러니까 8월 말이나 9월 초에 사퇴한다는 거. 그러니까 최장기 총리 그 타이틀만 딱 달고. 왜냐면 지금 아베가 그렇게 염원하던 지금 도쿄 올림픽도 못하는 상황이고, 뭐 개헌이나 이런 것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 완전히 그 궁지에 몰렸잖아요. 그러면 아베가 정치인으로서 벚꽃을 보는 모임. 아베가 정치적으로 달 수 있는 타이틀이라는 거는 최장기 총리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8월 24일이 지나면 뭐 여기서 이제 더는 못하지 않겠냐.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내려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방송 나가기 전에 내려오면 안 되는데. 그럼 방송 렉 빠지는데. 내일 모레? 그렇습니다. 무슨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아베 건강 이상과 관련해서 오늘 하겠다고 밝혔. 그럼 이거 날리고 꽁태리 넣어. 아무튼 그 기자들한테 나와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2문장 읽고 그냥 갔잖아요. 네. 그만큼 뭔가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걸 지금 잘 안 하는 분위기인데 걸음걸이도 상당히 좀 이상하고. 근데 저는 그 일본 언론의 특유의 그 약간 관음증 같은 보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본 언론도 심한 것 같은데. 아베가 관저에서 나와서 뭐 어디 특정 지점까지 가는 그 걸음 평균 속도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내고 그리고 최근에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뒤에 평균 속도를 내서 이게 몇 초가 느려졌는지 이런 거를 보더라고요. 일본도 심각하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평균적으로는 한 2초에서 3초 정도가 느려지기는 느려졌대요. 많이 안 느려졌네. 많이 안 느려졌다 싶기는 한데 실제로 그 영상을 보면 또 아베 총리 걸음걸이가 살짝 이상하긴 하거든요.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넘어질 때 뒤뚱하면서 걷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좀 이상하고 그 보도가 아베 총리의 건강과 관련한 보도들이 추측성 보도들이 되게 많은데 뭐 8월 6일에는 이렇게 집무실에서 토를 했는데 그 토에 뭔가 검은색 덩어리가 나왔다. 그래서 피덩어리가 아니냐. 그 보도 이후에 또 일본에서 그게 피가 아니고 김을 먹어서 김덩어리다. 김. 삼각김밥 먹었나? 김을 도시락에 있던 김 때문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아무튼 네,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좀 거기도 만만치 않은. 네,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 일본 기레기가 원조죠, 사실은. 우리나라 기자 문화가 대부분 일본에서 많이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좀 디테일하네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우주 대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약간 밀리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지지율 많이 떨어져서 30%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50%라는 거는 사퇴해야 된다라는 그 설문조사 같은 거. GOLV 땡땡땡님이 저래도 50% 니혼지는 저 정도 해도 괜찮구나. 자, 이 50%가 무슨 의미죠? 이 50%는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50%라는 거고 실제로 정치인의 지지율을 계속 보잖아요. 그 지지율을 보면 40%대에서 꾸준히 내려오고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30%대로 완전 떨어졌어요. 30%면 엄청나게 낮은 거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베 총리는 이제 지는 해 느낌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차기 후보 물망에 올라 있는 그 관료들이 집무실이 붐빈대요. 역시 줄 타야 돼. 보험 들어놓는다고. 빠르게 움직이는. 네, 그런 문지방에 불이 나는. 네, 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파리국 댓글 우리 작가님이 좀 읽어주세요. 파리쿡의 OK님이 쓰레기차 가고 똥차 오면 어째요? 라고 하셨고요. 후임의님이 컥 스가 관방부 장관도 후임 물망이라고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아소랑 스가인가요? 불지옥이냐 물지옥이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임 물망에 오르는 포스트 아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표로도 정리돼서 막 돌고 그러더라고요. 펑풀 색전 안 해? 펑풀 색전. 그분이 누구죠? 고이즈미 아들. 있어요. 그분도 있어요. 네. 그건 안 되겠던데. 근데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이 최장기 관방장관이죠. 이분도 망언 엄청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스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 굉장히 그 지지도라 그러나 그런 게 되게 높대요. 별명이 레이와 오지상인데 연호 새로 레이와로 발표할 때 그 관방장관이 이렇게 들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오지상이 이제 아저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오지상이 그러니까 레이와 아저씨 이런 식으로 부를 정도 되게 친근하게 느끼고 이 스가가 딸기 농장집 아들이어가지고 그 출신 성분이 흑수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사람들한테 좀 그 어필하는 포인트인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스가가 좀 울망에 오르고 있고 지금 부총리인 아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그게 다 별로네요. 그냥 그쵸, 펑크 색장하면 안 되나? 물지옥이냐인데 근데 우리 언론에 보니까 스가가 조금 더 유화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아베 막 나쁘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베가 나왔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면 오늘이 가장 그렇구나. 그게 여기에도 적용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랑 뭐 태풍 뭐 이런 장마 뭐 이런 게 아니었으면은 이 뉴스가 되게 우리나라에 중요한 그때도 얘기했지만 상반기에 하반기에만 예상된 갈등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는 결국은 이제 총리를 누가 하느냐인 건데 수장이 누구냐인 건데 좀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는 또 않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본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나 진짜 피곤하네요. 답답한 내용만 너무 하니까 뭐 대들기는 그런 맛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대들기는 뭐 그런 답답한 맛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맛에 잘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혹시나 사이다 같은 내용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우리 프로그램 방영을 일요일에 안 해서 다행이에요. 왜? 일요일 밤에 이런 거 보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으시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키운 방송 대들기의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버튼을, 다음 방송도 기대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요.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있는데 되게 멀어진 기분이에요. 나 이것 때문에 오늘 좀 버벅이나. 나 엄청 버벅였어. 오늘 뭔가 멍한. 뭔가 이렇게 소리가 계속 울려. 김경희 된 소리가 엄청 멀게 들려. 나는 아이템이 너무 두말하면 입 아픈 아이템이어가지고 하나도 짜증이 났어.